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. 오늘은 박상준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상준입니다. 예, 위원님, 요즘 삼양식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도 뒤늦게 발견하고 네.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. 이러다가 곧 100만 원 되는 네. 황제주 등극될 것 같습니다. 이 네네. 상승의 원동력이 뭐예요? 이제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선진 시장에서 좀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게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선진 시장이라고 하면 뭐 미국 이런 데인가요? 그렇죠.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아. 해당이 되고 물론 이제 지금은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크긴 한데 네. 유럽도 지금 뭐 거의 분기에 한 6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미국은 한 분기에 한 1000억 정도 수준의 매출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들이 다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팔리는 그런 가격의 레벨이라는 게 이제 다른 그 기존에 수출했던 뭐 중국이나 아시아 같은 지역보다는 좀 더 높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네네. 어찌 보면 잘 나가던 상품의 시장 다변화가 지금 상승 동력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시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네. 흔히 말해서 생산 캐파가 따라주지 못하면 네네. 매출로 이어지거나 실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삼양식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할 만큼 충분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나요? 뭐 뉴스를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증설을 앞두고 있고요. 예. 저희가 이제 그 5월 달에 지금 뭐 이제 내일부터 5월이잖아요. 5월에 지금 밀양 2공장이 오픈할 계획이고 7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27년 초 내후년인가요? 27년 초면, 27년 초에는 지금 중국에 공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을 이제 좀 공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.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제 그거를 중국 공장으로 돌리면 한국 공장은 또 캐파가 남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선진 시장 수출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그 캐파는 확보가 될 것 같고 매출 자체는 지금 뭐 연간 저희가 한 2조 원 한 초반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공장이 다 완공이 돼서 풀 가동이 되면 매출은 거의 2배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생산 캐파도 늘려가고 있다 이런 네. 말씀이신데 근데 궁금한 게요.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는 네.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우리가 가는 그 마트나 또는 뭐 편의점 이런 데 그 물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요. 네.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이 여러 시장에 네. 삼양식품의 물건을 매대 위에 올려놓으려면 유통망도 필요할 텐데 그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? 네, 뭐 이미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신규 채널들을 좀 확보를 했어요.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게 뭐 코스트코, 월마트 이런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세계 리테일러 중에 이제 2개 업체죠. 그리고 또 다른 또 탑3 업체 중에 하나가 크로거. 네, 이렇게 세 개의 빅3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그다음에 뭐 타겟이나 샘스클럽 같은 채널들도 지금 이제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. 유럽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랑 독일의 주요 하이퍼마켓들과 직거래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렇게 이제 신규 채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는 확보가 되고 있고 또 워낙 이 제품 자체가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. 그런 좀 채널 입점하는 게 과거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네네. 아주 처음 보는 제품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익히 봤던 제품을 들고 와서 여기 매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게 더 전달력이 있었군요. 네네.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제품이 아마 불닭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네. 그 제품 하나로 이렇게 해외 시장을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건가요?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. 예. 사실 뭐 저도 사실 평생 한 3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너무 맵긴 매워가지고. 하죠. 네. 근데 이제 매니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꾸준히 먹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맛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좀 중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올해
한동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식품 제품들을 보면은 이런 좀 중독성이 강한 제품들이 많은데 불닭도 좀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애널리스트로 보시기에는 이 회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. 네. 메가 히트한 한 상품을 네네. 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달려가는 회사와 네. 아니면 뭐 메가 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.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는 상품들이 한 10개 가까이 한 몇 개 가까이 이렇게 쭉 있는 회사. 네. 둘 중에 투자를 할 때는 어디가 훨씬 더 성과를 내기가 좋은 거예요? 그건 뭐 상황 따라 다른데요. 네. 근데 이제 물론 삼양식품이 한 개 브랜드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지만 플레이버를 되게 다양화해서 이제 수요층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가져가려는 시도는 했고요. 예. 그리고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불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. 예. 예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은 모든 회사가 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거고, 근데 네. 이제 처음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히트 제품들이 나오면은 좀 더 탄력을 받고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, 궁극적으로는 사실 좀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 회사의 좀 건강한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지금 이 삼양식품도 내부에서는 제품 라인 다변화를 더더욱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네. 말씀이시네요. 자, 또 다른 회사 한번 여쭤보려고 네. 하는데요. 해외 시장에서 요즘 또 선전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식품 회사가 눈에 또 확 띄더라고요. 네. 오리온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오리온은 또 왜 이렇게 성과를 잘 내나요? 오리온이 이제 한국 외에도 크게 뭐 중국, 베트남,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쪽이 사실 굉장히 매출 성장이 좋았고요. 예. 그리고 중국이 작년에 어떤 그 채널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수익성이 부족한 채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믹스 변화를, 그러니까 비중 변화를 좀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현지 그런 중국 법인의 현지 법인의 핵심 인력들도 좀 많이 교체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지난 춘절, 그러니까 설날이죠. 그 시즌부터 좀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실적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환율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원화가 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나 뭐 동화나 루브라 이런 것들이 다 원화 대비는 좀 강했고 네. 그래서 조금 매출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좀 중국이랑 러시아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제가 아까 뭐 브랜드를 말씀하셨으니까 뭐 얘기해도 된다고 본다면 뭐 꼬북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얼마 전에 오리온은 또 투자도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.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? 일단은 국내에 일단 생산 시설을 뭐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해외 쪽은 이제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 이쪽에 좀 증설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3개 지역에서 좀 공장 증설이 있고 뭐 향후 수출 어떤 규모 이런 거를 좀 보고 미국에도 좀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. 네, 네. 우리나라의 삼양식품 또 오리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 회사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성과를 많이 네. 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들 두 회사만의 현상인가요? 아니면 우리나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지금 관심이 네.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?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던 부분이 도움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어. 네. 그래서 사실 뭐 K푸드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예. 2012, 13년 요 정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10년이 좀 넘게 지속이 됐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어쨌든 한류 열풍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콘텐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나 음식을 조금 더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최근에는 또 워낙 그 SNS 컨텐츠를 통해서 또 빨리 유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좀 시작이 됐고 그 호기심이
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겪으면서 이제 이게 잘 되는 상품, 뭐 안 되는 상품 조금 이렇게 나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상품들은 좀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식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요층을 우리가 확보했다.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될까요?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. 예. 네,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두라든지 뭐 이런 카테고리들은 뭐 그런 선진 시장에서도 좀 예.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카테고리들 뭐 후보군들은 굉장히 좀 많이 사실 작년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하긴 했거든요.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냉동김밥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예. 뭐 이렇게 그런 스트리트 푸드 그러니까 뭐 떡볶이 같은 분식류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뭐 라면이나 만두 정도의 수요층을 확보했다 생각되지는 않고요. 네. 조금 상품별로 다른 것 같아요. 예, 이해했습니다.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나름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들이 다 네,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게 만드는 그 차별적인 경쟁력 그건 뭐예요? 그 뭐 기본적으로 사실 뭐 한류 열풍에서 오는 후광효과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게 뭐 조금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 소비자들 입맛 되게 까다롭다 생각하거든요. 엄청 까다롭죠. 네, 엄청 까다로워요. 그리고 뭐 사실 뭐 한식 같은 것도 보면은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예. 음식이 많고, 근데 그런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쟁력은 좀 갖췄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국내에서 어쨌든 메가 히트 브랜드 혹은 뭐 1등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잘 안착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도 이제 그런 맛 관점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이미 이제 검증이 됐던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성과가 조금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또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게 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도적인 식품 회사들 중에서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회사를 분석하는 시간이니까요. 네.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성과를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요. 네, 뭐 농심이 지금까지 해온, 그러니까 뭐 10년, 20년 이렇게 해외 사업을 해온 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었다 생각을 해요. 예. 뭐 신라면이란 그 브랜드 자체를 글로벌 브랜드로 변화를 시켰고 그 밑에 이제 뭐 농심 컵누들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육개장 사발면 같은 건데 네. 이런 서브 브랜드들도 만들었고 나름 이제 성과를 냈는데 사실 최근에는 조금 미국에서 판매 성과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뭐 삼양식품 대비해서 봤을 때도 조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뭐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부침은 당연히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농심은 이미 이제 뭐 미국에서 매출액이 뭐 6천억, 7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가 더 이제 외형을 더 성장을 시키려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 말고도 좀 더 이제 현지인들한테 어떤 수요에 좀 입맛에 좀 맞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좀 더 이제 개발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회사가 뭐 나름 신라면 툰바라는 제품을 좀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되게 얘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외신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바이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. 저희는 일단 이런 신제품 효과 중심으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.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이 분명 약진하고 있고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, 우리 식품 회사들이 다음 먹거리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닌가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트럼프발 관세 네. 압제 이게 혹시 우리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될까요? 뭐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왜냐면은 이제 사실 뭐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다 그 한국에서 다 수출을 하지는 않아요. 물론 삼양식품은 이제 수출을 하지만 네. 뭐 제일제당이나 농심 다 현지 생산, 현지 판매 체제라서 뭐 엄청 큰 부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관세 이슈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물가를 조금 튀게 할 수 있고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어서 뭐 한 단기적으로는 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고요. 물론 이제 음식료니까 경기 방어적이니까 뭐 그렇게 그 임팩트가 크진 않을 텐데
아예 없는 거는 아니다. 하지만 우리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다. 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삼양식품인 것 같아요. 여기 한국에서 수출하는데 뭐 지금 보편 관세 10% 포인트 적용됐고 뭐 상호 관세 25% 포인트 얘기 나왔다가 지금 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예. 이게 된다면 이게 괜찮을까? 이제 이런 의심을 좀 하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라면이라는 제품은 현지에서도 굉장히 저가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저가지만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 가격 전가력이 조금 있는 상태고 또 경쟁사들은 또 가격 인상을 꽤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관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근데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요. 네. 우리나라 이제 식품 회사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내다 보니 자금 여력을 확보한 회사들도 있고 네네.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우회로라든가 좀 뭔가 친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우리 식품 회사들이 아예 해외 유수의 식품 회사들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식품 쪽 파트는 우리 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력이 뭐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 어휴, 즐비하잖아요. 즐비하죠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로 최고의 그 어떤 회사들인데 네네. 그런 시도들은 없습니까? 그 최근에 그 CJ 제일제당이 이제 바이오 사업부 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. 네. 그 사업부를 매각하고 회사가 원래 제가 봤을 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 회사를 인수를 좀 하고 싶어요. 식품 회사를. 예. 그리고 뭐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미 뭐 몇 차례 뭐 최고 경영진들 통해서 뭐 언급됐던 얘기들이니까 M&A에 대한 의지가 되게 높으세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크면은 이제 M&A가 필요하거든요. 성장을 그렇죠. 위해서는. 예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, 뭐 예를 들면 뭐 네슬레가 될 수도 있고, 펩시 뭐 이런 펩시코가 될 수도 있고, 물론 이제 코카콜라처럼 그냥 뭐 자기 브랜드로만 큰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글로벌 F&B들은 M&A로 컸어요. 예, 그래서 사실 뭐 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식품 매출이 11조, 12조이기 때문에 M&A를 하지 않으면 예. 매출을 높게 성장시키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예.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고요. 근데 이제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예. 또 이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음. 또 좋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. 예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M&A에 대한 뉴스를 저희가 자주 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당분간 M&A를 통해서 우리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게 좀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라면 말고 또 다른 K푸드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뭐 후보군이 있나요? 저는 이제 과자나 베이커리류 이런 걸 좀 많이 아, 주목을 하고 베이커리. 있고요. 예. 이미 베이커리는 미국에서 좀 잘 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뭐 기사 보시면 파리바게트나 또레쥬르 이런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에서 지금 점포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그다음에 또레쥬르도 15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되게 높은 성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과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. 이거는 한국 과자뿐만 아니라 일본 과자들도 좀 많이 늘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뭘로 보냐면 한국하고 미국, 일본 이 3개 국가의 물가나 환율의 흐름을 코로나 이후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. 이제 미국이 물가가 많이 더 올랐고 그다음에 통화도 훨씬 강세로 갔어요. 그 얘기는 그 3개국의 물가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미국은 나름 또 그 약간 경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산층 이하 뭐 포함해서 이런 소비층에 대해서 사실 이런 아시안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또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. 그래서 과자가 최근에 많이 수출 늘어나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또 한 번 약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박상준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